자, 반갑습니다. 루카스 진민쌤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요. 제목은 윤리학습법인데요. 뭐 전형적인 뭐 생균 윤사의 학습법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고, 우리 친구들 특히 이제 고3 그리고 이제 N수생 분들이 이제 올 한 해 동안 수능 날까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가, 이걸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시 강사 지금 13년 차인데요. 13년 동안 관찰된 똑같은 동일한 관찰 결과입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거고요. 고3 그리고 N수 이 두 가지 버전을 동시에 제가 시간의 흐름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멍 때리고 봐봐요. 정말 내가 저렇게 살게 되나? 아마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서 어떻게 이제 시험 준비가 이루어질 것이고, 공부는 어떤 식으로 어디까지 끝내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미리 한번 그림을 그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요. 저렇게 흘러가겠구나. 좀 겁도 먹으시고, 그리고 좀 마음을 다잡기 바랍니다. 드디어 고3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번 실패한 분들은요, 이제 N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연간 뭐 로드맵 같은 건데, 지금 이제 12월이에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12월 지금 초순인데, 이른바 12월부터 2월, 그러니까 이제 개학 전까지, 이른바 뭐 예비 고3 또는 뭐 예비 N수, 뭐 재수 선행반 이런 쪽으로 아마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엔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국수형은 기본이고, 사탐, 과탐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제 개념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죠. 학원 현장에서 공부를 하는 분들도 꽤 계실 거고, 근데 특히나 이 사탐 과목은 인터넷 강의 의존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아마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학원을 당기는 아이들도 뭐 인강을 같이 챙겨보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때 이제 전반적인 교과 전범의 개념 학습이 한 번 정도는요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수능까지 좀 편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춥다고 집에서 맨날 그냥 이불 덮어 쓰고 유튜브 보면 망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는 전 교과 개념 학습, 그러니까 반드시 기본 교재를 1회독 정도 한다, 전범위를 한 번 정도는 돌려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강을 듣든 학원을 댕기든 아니면 독학을 하든 반드시 이걸 한 바퀴 돌리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럼 반드시 봐야 되는 교재가 뭐냐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가감없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요. 학교에서 받으신 교과서는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이건 순전히 쌤의 견해고 쌤의 제안이니까 별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무시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전적으로 제 생각인 걸 미리 밝힙니다. 자, 생활과 윤리,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라는 이 사탐 과목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고2 때 한번 배웠던 친구들은 뭐 좋든 싫든 교과서는 한번 봤을 것이고, 그죠? 근데 고3 때 이걸 내신과 수능으로 동시에 끌고 가는 분들도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를 보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교 현장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교과서가 수능 수험용으로는 되게 불친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친구들은 워낙에 참고서 어떤 학습서 위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가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읽혀요, 글이. 그래서 내용도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요즘에는 이제 뭐 인강 강사들의 어떤 개념 교재라든가 아니면 EBS 연계 교재라든가 그런 책들이 워낙에 잘 나와서 교과서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보는 건 EBS 연계 교재예요. 좋든 싫든 보게 되겠죠.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수능 특강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챙겨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수능 문제가 많이 나오죠. 사실 연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뭐 강사분들의 인터넷 강사든 현장에 계시는 학원 강사분들이든 그 강사들의 기본 개념서, 기본서를 이제 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주로 봐야 되는 건 사실 이겁니다. 이걸 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현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듣는 인터넷 강사의 기본서를 더 주로 보겠죠.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건 뭐 셀프 디스일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전문가들의 어떤 검토와 수정 보완이 이루어진 건 뭐겠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거죠. 전국에서 가장 비싼 교재가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정부 예산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돼 있고 이걸 봐야죠.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한 번 정도 읽고 근데 이 책만 보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이투스 강의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제 강의 기본서도 1회독 하는 것이고 수능 특강도 겨울 방학 동안엔 관련된 문제도 좀 풀어보고 아시겠죠? 이게 요때 한 번 정도는 끝나야 돼요. 오케이. 그럼 여기 기본서든 여기 수능 특강이든 기출문제하고 EBS 수특 연계 문제를 풀어보시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개념 학습을 한다고 해서 개념만 달달 외울 리가 없잖아. 관련된 각종 문제, 특히나 6구 수능 기출문항도 관련된 문제는 최소 200~300문제는 풀어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과 기출문항 풀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애들이. 쌤, 서점 가니까 서점에 기출문항만 한 30종 있는데 뭐 풀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무거나 사서 푸세요. 왜냐하면 문제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싼 걸 사든가 가장 이뻐 보이는 걸 사든가 니네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돈이 아까우면 집에서 프린트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과 기출문항에 대한 분석이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EBS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내용 문제까지 한 번 정도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여유가 생기고 조금 더 힘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재수를 결심한 분들이나 이제 예비 고3분들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3월 달에 개학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N수생분들은 재수 정규반이 뭐 2월 중하순, 3월 초순 이제 뭐 1차, 2차, 3차 개강을 합니다. 저도 수많은 재수학원에 지금 나가서 출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3월 달부터는 자 고3 아이들은 이제 수시 내신에 당연히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어요.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많이 힘든 시점이니까 특히나 문과는요. 근데 N수생분들은 내신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죠. 그죠? 그럼 고3 애들은 있잖아.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내신이고 수능이고 그죠? 내신 칸트 수능 칸트 달라요? 똑같은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내신 시험은 학교쌤이 좀 더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사교육에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쌤 마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상을 해가지고 다 그걸 챙겨줍니까? 학교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내신 시험을 대비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수업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학교쌤 강의를 똑바로 듣고 관련된 자료 보시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죠. 그럼 N수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뭘 하긴요. 무조건 반복이에요. 물론 재수 학원이든 아니면 이제 스스로 독학하는 그런 인강 수강생 분들이든 요 12, 1, 2월 첫 번째 1회독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회독하는 겁니다. 2회독. 물론 고3 아이들도 내신 공부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물론 중간 기말 잘라서 회독은 하겠지만 어쨌든 똑같이 또 전 교과 범위에 대한 회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현역 분들은 내신에 좀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현실상 그리고 N수생분들은 오로지 수능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3월 달에 모의고사 봅니다.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돼요. 고3 분들은 이제 처음으로 고3 전국 모의고사를 응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N수생 분들도 이 시험을 이제 공식적으로 응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수생들이 이걸 못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학원에서 다 어떻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의 어떤 성적도 좀 내고 그런 이제 줄 세우기를 해요. 학원에서도요. 슬픈 현실이지만. 네. 그리고 4월쯤 되면 고3 아이들은 내신에 완전히 올인하게 되고요. 그게 5월까지 이루어지죠. 그죠?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를 위해서 이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N수생들은 뭐 하느냐? 뭐 하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회독, 무한 문제풀이, 무한 반복입니다. 사탐은 반복이 끝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더 공부하고 나름대로 이제 각 학원에서 또는 각 강사들마다 시키는 게 있을 겁니다. 방법이 어찌됐든
보는 책이 무엇이 됐든 칸트는 똑같은 칸트라고요. 그 말이 잊지 마세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다르게 배워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N수생 분들은 그냥 1년 내내 계속 반복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고3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우리 현역 고3 분들은요, 4월 말 5월 초에 이제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죠? 학교 축제도 있고, 5월은 가정의 달 아닙니까? 어버이날도 챙기고, 스승의 날, 되게 놀고 싶어요.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가지고 막 시험에 해방해서, 시험의 어떤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느낌도 나고, 요때 이제 현역 아이들은 첫 번째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놀고 싶은 겁니다. 네. 잘 견뎌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월 달에 내신은 끝났지만 6월 달에 우리 고3 현역분들은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가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6평, 9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실제 수능하고 똑같은 패턴의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교사분들도 문제를 내지만 대학 교수님들, 실제 수능 출제위원급인 사범대 교수님들도 이 문제를 이제 검토도 하시고 실제 출제를 하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이건 진짜 완전히 예비 수능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100분위, 어떤 등급 이런 것들이 재수생들이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현역 친구들은요, 이 6월 모의고사 성적이 진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이자 악몽입니다. 제가 이제 학원 학부모 설명회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선생님 3월 그리고 4월 전국 모의고사는 상위 2%였는데 아니 갑자기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전국 100분위가 막 13%로 내려가 있더라. 이 문제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내신 대비 때문에 수능형 문제풀이가 좀 안 된 것도 있겠지만 범인은 N수생 언니 형아들 때문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니네 중간고사 대비할 때 우리 N수생분들은 칼을 갈면서 계속 반복만 해야 한단 말입니다. 수능형 문제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기기 힘들어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때 슬럼프가 또 한 번 올 거예요. 성적 슬럼프요. 놀고 싶은 슬럼프. 여기는 이제 전국 100불이 이제 완전히 하락하는 그런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긴장하지 말고 쫄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6월 평가 시험은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자신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요건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현장 학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내신 대비가 끝나면 한 3주나 4주 정도 이때 6평 대비 특강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해요. 공교 학교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이제 이투스 이제 프리패스 회원들을 위해서 이런 분기별 각종 시즌 특강들을 또 계속 제공을 해 드릴 겁니다. 모의고사 형태가 됐든 각종 개념 특강이 됐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끊기지 않게 쭉쭉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하여튼 내신 스트레스 잘 이겨내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6평 시험도 좀 잘 봤으면 좋겠고. 말이 쉽지 어려워요. 그럼 6평이 끝나면 또 한숨 돌리느냐? 아니요.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1학기 기말고사 스트레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우, 지긋지긋하죠. 물론 4월 달에도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7월 달에도 전국 모의고사가 또 있어요. 이제 경기도교육청, 인천광역시 교육청 모의고사인데 그건 다소 중요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내신 시험 기간이랑 겹쳐서 이제 막 찍고 자는 애들도 많고 그렇게 많이 중요도를 느끼지 못하는 모의고사입니다. 뭐 사실 많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4월, 7월에도 이제 전국 모의고사가 있다라는 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7월 되면 여름방학 되기 전까지 또 기말 내신에 여러분들 완전히 녹초가 되겠죠. 누구나 녹초가 됩니다. 참아야죠.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N수생분들 그리고 이때 본격적으로 반수생분들이 또 들어와요. 우리의 주적 반수생들. 그럼 그분들은 뭐 하느냐? 또 계속 수능형 문제와 개념을 무한 반복 피드백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죠? 자, 기말 내신이 끝나면 이제 정말로 푹푹 찌는 무더위가 시작되겠죠. 이 여름방학 때 이제 고3이고 N수고 전부 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강의를 수강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개념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문제풀이 강의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때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보다 조금 크게 생긴 거 요게 출간됩니다. 네. 풀어봐야 되느냐? 당연히 풀어봐야죠.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다 풀어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뭘 풀어봐야 되느냐?
만약에 기출문제를 1회독 못한 분들은요. 그 못한 부분을 전부 다 끝내주시고요. 기출분석은 종료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는요. 뒤로 가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저든 각종 타 강사분들이든 또 이제 이투스 온라인 강사분들의 컨텐츠가 또 마구마구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진짜 기계적으로 문제풀이를 반복해가지고 개념도 복습을 하고 틀린 거 왜 틀렸느냐 뭐 선지 분석도 하고 오답 노트도 만들고 그런 문제풀이 기계적인 문제풀이가 이제 여름 때부터 아마 여러분들한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쫙 풀어가지고 이제 대비를 했어. 그럼 9월이 되면 뭐 하느냐? 또 봐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마지막 모의고사예요. 사실상. 물론 10월 달에도 모의고사 있긴 해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긴 한데 이게 왜 의미가 없느냐? 그 의미가 없는 이유를 가르쳐 줄게. 왜 의미가 없느냐? 10월 모의고사 보기 전에 교수님들은 모 펜션에 전부 다 감금되십니다. 수능 보기 50일 전에 전부 다 출제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출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도는 솔직히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수능에 연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2학기 내신 대비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거의 없으니까 이제 고3이고 N수고 1학기 내신이 끝나면 이때부터는 수능형 문제풀이 반복의 연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9월 평가원 시험이 끝나면 사실상 파이널이에요. 이때부터. 그럼 시중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모의고사를 니네가 또 다 구해서 이것도 풀어보고 저것도 풀어보고 A쌤, B쌤, C쌤 모의고사 사가지고 서로 바꿔서도 풀어보고 문제풀이의 거의 향연입니다. 그리고 또 틀린 거 계속 반복 복습하고요. 개념은 정해져 있어요. 외워야 될 것들은요. 그 외워야 될 개념들은 결국 정상적인 공부가 이루어졌다면 10월이 오기 전엔 개념은 전부 다 암기를 애들이 합니다. 물론 까먹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은 그때그때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맞죠? 그래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쭉쭉쭉 하다 보면 순식간에 수능이 옵니다. 이게 너네들의 1년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재수학과도 마찬가지고요. 현장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고3 현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년 내내 시험만 보는 겁니다. 3월 교육청, 4월 경기도, 그죠? 5월 1학기 중간, 6월 공포의 평가원, 7월 1학기 기말, 그리고 7월 인천광역시 교육청 모의고사. 8월 달은 모의고사가 없죠. 여름방학이니까. 이때 이제 수많은 문제풀이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많이 공부한 것들을 이제 구평해서 이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실력 발휘를 하는 거죠. 성적이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오를 거예요. 왜냐면 남들도 다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아마 성적이 거의 정체가 될 겁니다. 근데도 힘 잃지 마시고요. 10월 그리고 수능 보기 전까지 각종 모의고사 꾸준히 풀어보시고 그리고 알고 있는 개념도 반복적으로 개념 복습 계속 하시면 수능날 다 맞을 수 있어요. 사탐은 암기 과목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많이 보고 눈에 익을 때까지 익숙할 정도로 많이 읽으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결국에는 다 맞고 1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은 특히 사탐은요. IQ 테스트가 아닙니다. 특히나 윤리 과목은요. 사회문화나 경제처럼 어떤 도표 계산 문제도 없습니다. 다 글로 돼 있고 조금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개념을 암기를 하면 누구든지 이건 다 맞을 수가 있는 시험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시겠죠?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1년 내내 어떻게 공부가 이루어지는가 보여드렸는데요. 딱 두 글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당연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간과합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계속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제가 학원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을 하는데 애들한테 결국 애들이 수능 끝나면 쌤 말이 맞다라는 걸 저한테 스스로 먼저 인정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외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수험생입니다. 답을 골라야 돼요. 언제까지 이해하실 겁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해하지 마요.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똥 싸다가 갑자기 이해됩니다. 진짜로. 쌤도 공부할 만큼 해봤어요. 밥 먹다가 갑자기 이해가 되고요. 잠자기 전에 갑자기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근데요. 암기는 지금 당장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못 외우실걸요.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선 이해 후 암기 뭐 좋은 말이죠. 근데요. 수능 시험에 한해서 제가 말씀을 감히 드리면 무조건 선 암기 그리고 후 이해입니다. 물론 이해가 된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최고지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외워놓으시라고요. 알겠죠? 맹목적으로 암기를 해놓은 내용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게 문풀을 통해서든 아니면 혼자 개념 복습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터넷 강의 수강을 통해서든 다 이해가 돼요. 결론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한 300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1년 내내 사탐 공부만 하는 건 솔직히 불가능하고 흐름이 끊기지 않게 지속적으로 계속 책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반복만이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 반복을 위해서 제가 300일 내내 각종 피드백과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쌤을 믿고 따라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죠? 비록 저를 안 따라오신다고 해도 이 이야기는 절대로 까먹지 마세요. 1년 내내 계속 꾸준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본 강의에서 또 인사를 올리도록 하고요. 학습법 아닌 학습법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본 강의에서 제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물러가겠습니다.